안녕하세요. 앞 시간에 설명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끊기네요. 카메라도 중간에 멈췄다가 메모리 저장 용량도 다 됐다가 힘드네요. 아무튼 이거는 개인적인 푸념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 얘기도 해야 저도 이렇게 강의할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신장 장애로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편집된 화면을 보시지만요, 이미 신장 장애를 반 이상 했는데 갑자기 메모리가 닫혔다고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다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신장 장애부터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장 장애부터 이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그 장기 중에 신장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 콩팥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콩팥이라고 얘기할까요? 네, 맞아요. 콩 모양처럼 생겨서 콩이라 그러죠. 그리고 팥 색깔이라서 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콩팥은 콩 모양처럼 생기고 팥 색깔이라서 콩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혈액 속에 있는 독소를 체내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독소들이요, 일반적으로 이게 신장에서 걸러져요. 여러분들 보먼 주머니, 사구체 이러한 것들 들어봤잖아요. 이 사구체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먼 주머니로 독소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뇨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그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장애인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와 신장 장애는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신장에서 독소를 걸러주고 포도당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이 사구체에서 걸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압력에 의해서 이 사구체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먼줌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게 소변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당뇨라고 하는 거예요. 뇨에다가 소변에 당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뇨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미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신장의 기능에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뇨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점점 더 나빠지겠죠. 자,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없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복지를 하면서 노화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마모 이론을 많이 써요. 마모 이론은 뭐냐면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많이 쓴다라는 시력장애를 배웠지만, 눈을 많이 쓴다라는 건 뭐냐면 눈은 가까이에서 물건을 보는 것을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거고, 멀리 보는 것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력을 위해서라도 먼 곳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시력이 2.0이 훨씬 더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가까이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사냥하기 위해서 먼 곳을 보다 보니까 시력이 엄청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시력과 그들의 시력을 같다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요, 그들의 시력은 월등히 나아요. 우리는 반면에 늘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보고 책을 보니까 눈의 입장에서는 엄청 계속 과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 관절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그 관절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때요? 나중에 관절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맵고 시고 짜고 이러한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계속 독소를 걸러줘야 되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아마 신장도 그래서 망가지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면 당뇨가 발생했으면 적절하게 신장의 기능을 좀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너무 짜거나 이런 음식들을 좀 배제하고 이왕이면은 데쳐서 먹거나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신장에서 그러한 신장 기능의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신장 장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장 장애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석을 받아야 되잖아요. 투석을 그러면 얼마나 자주 받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우리 어머니 봤더니 한 달에 한 번 받으세요. 우리 옆집에 삼촌은 일주일에 2번 가던데요.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투석을 받느냐는 신장의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가서 투석을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 신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장애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장애 등급이 어떻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1에서 6급까지 나눠진다 그랬죠? 네, 아니에요. 장애 등급은 어떻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투석을 받는 경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신장을 이식받았어요. 수술을 통해서 내가 신장을 이식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식을 받은 뒤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급이 오히려 하향 조정된다라는 것 약간 특이할 만하죠.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신장이라는 기능이 노폐물을 배설해주는 그런 독소를 배설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장애가 뭘까요? 심장장애를 봐야 되겠네요. 심장장애는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 신체에서 심장장애는 어떠한 역할을 하죠? 그래요. 혈액을 공급해주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심부전증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는 심장장애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심장 판막의 결손이라든지 심장의 근육질환이라든지 심장의 뭐 동맥폐서라든지 혈전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 또는 고혈압과 같은 혈압장애가 대표적인 원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혈압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젊다고 건강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혈압 있나요, 없나요? 혈압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들어. 아이고 젊다고 다 손들어. 그러지 마요. 혈압 없는 사람 죽는 거예요. 아재 개그예요. 네, 혈압은 모든 사람이 혈압은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혈압의 정도가 혈관이 감당하기보다 높으면 혈압의 정도가 세면 언제든지 혈관이 터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혈압은 어느 정도부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120 이상을 고혈압으로 봐요. 우리 같은 경우는 140까지도 그렇게 혈압이 관리는 해야 되겠네요 하지만 어떤 의료적이라든지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20 넘어가면 그래도 자기가 좀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혈관을 좀 탄력 있게 한다든지 콜레스테롤 관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언제? 젊었을 때부터요.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려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관리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신장장애를 신청하려면요. 그리고 최근 2개월간의 환자 상태와 임상 기록 검사 소개를 제출하면서 장애 등급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장애가 있는 경우도 제가 아시는 분도 심장장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한라산에 올라갈 때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담들이 되죠. 그래서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장애요. 우리가 간장애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간 때문이야 피로회복 생각나시죠? 간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합병증 등으로 인해서 간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현저하게 제한을 받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간장애다라고 얘기를 하죠. 급성 감염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간경병증이라든지 간암 이러한 부분들이 간장애에 해당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장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냐 하면 피로하죠. 그래서 황달 있다라고 하잖아요. 황달 있다라는 것은 이게 눈의 흰동자가 약간 노랗게 보이면 딱 황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로, 구토, 배부름도 있다 그래요. 증상 중에 헛배부름,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간경변증이 오래 지속될수록 간 손상이 심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다양한 후유 장애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호흡기 장애는 폐나 기관지
여러분들 폐 아시죠? 우리 폐는 상당히 크게 이루어졌잖아요. 폐에서는 뭘 해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시면 폐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 나쁜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잡아먹는 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더러운 약간 그러한 공기들을 정화시켜주는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오염된 공기에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이 오히려 살지 못하고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담배를 많이 피면 그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네요. 그 세포들이 너무 니코틴에 중독되다 보니까 오히려 생활하지 못하 그걸 잡아먹으면서 살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폐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니코틴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계속 체내에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폐의 기능은 급속도로 망가지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호흡기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관의 만성적 질환,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호흡에 상당히 많은 어떤 장애가 발생하고 그래서 사회생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을 때 우리는 호흡기 장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지금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그죠? 폐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폐 손상된 부분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남아있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이죠. 또 이제 장루요루장애가 있어요. 장루요루장애는 결장루와 회장루 그다음에 요루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현저하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회장루라 그러면 소장을 얘기해요. 소장.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변으로 배출하는 이 과정을 소화기관이라 그래요. 입에서부터 우리가 변으로 배출하는 항문까지를 소화기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위를 거치죠. 위를 거쳐요. 그죠? 위에서는 철도 녹일 수 있는 그런 강산의 위액이 나와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녹여주잖아요. 녹여주면 위를 거쳐서 어디로 가죠? 네, 십이지를 거치죠. 십이지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소장으로 가죠. 소장. 소장을 거쳐서 어디로 가죠? 그 다음에 대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서 침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골고루 섞여서 내려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게 씹지 않고 내려가면 누가 일을 많이 하겠어요? 위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위가 일을 많이 하면 위가 망가지는 거예요.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더 많이 노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근잘근 씹어서 내리는 거죠. 아플 때 죽을 먹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위의 역할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 소장이 대장의 그런 어떤 역할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아무튼 그래서 위로 가서 그것이 소화되면 십이지장을 거쳐요. 십이지장을 거친 다음에 소장으로 가죠. 소장이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장을 쭉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장으로 가는 거죠. 소장을 회장루라 그러고 대장을 결장루라 그래요. 대장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맹장이 어디 있어요? 맹장. 화면하고는 좀 반대, 지금 좌우가 아마 반전되어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 오른손, 그죠? 배꼽에서 오른쪽으로 7cm, 밑으로 7cm 내려보세요. 대충. 네, 거기에 맹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가 소장의 끝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와 보세요. 올라왔죠? 여기가 상행결장이라 그래요. 대장 중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횡행결장, 하행결장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장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소장 끝부분부터 올라가서 옆으로 가서 밑으로 가서 그 다음에 항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S자형 결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오는 대장은 이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뭐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안 하겠지만 저처럼 나이 40이 넘어가면 이런 내시경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내시경을 통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그 안에 뭐 용종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죠. 해야 돼요. 왜? 나이가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결장루, 회장루부터 얘기할게요. 회장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대변을 보는 결장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요로 기능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방광이라든지 비뇨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결장이나 회장이나 요로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고 있을 때 그 장애를 무슨 장애다라고 얘기를 한다? 장루와 요를 합쳐서 장루 요루 장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장루와 결장루에서는 장루 장애가 될 것이고 요루 기관에 요루 기능에 장애가 있으면 요루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장루 요루 장애라고 명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내전증으로 가겠습니다. 내전증 장애는 뭐냐 하면 인간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 중에 일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기능상의 이상을 일으켜서 이따금씩 짧은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발생하는 전기보다 과도하게 전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발작을 일으켜서 신경계의 만성질환 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하는데 어떻게 돼요? 상당한 제약을 받을 때 그것을 내전증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교수님 내전증이 뭐예요? 이런 질문 지금 또 하시는 분 있을 거야. 그런 질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전증이 뭐라 그랬죠? 간질장애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요. 간질장애 2014년에 간질장애가 내전증 장애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전증 장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뭐예요? 간질장애다 라고 과거에 이름이 간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헷갈림이 좀 덜 하시겠죠? 보통 이 내전증 장애는 언제 많이 발생하냐 하면 20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가 7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특히 아이일 때 4세까지가 약 70% 가장 많고요. 20대까지 75%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보다 더 어린 4세 이전에 70%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통 4세 이전에 간질이 발생할 때 어떨 때 발생하냐 하면요. 아주 고열.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열이 막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낮춰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정확한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때요? 아이들이 아기 때, 그죠? 영유아 때 고열이 발생할 때는 그것을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이것이 간질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품을 문다든지 쓰러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거나 또 현재 부모였거나 부모이시거나 이런 경우 그런 고열의 상황에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빨리 진통 해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처방을 받고 또 투여를 해서 열을 최대한 빨리 낮춰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60세가 지나면 내전증 환자가 발생률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60세 이상 20세가 지나면 줄어들고 60세 이상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내전증 환자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아주 가끔 발작하는 환경을 지금 목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막 제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친구가 뭔가 쓰러지거나 이럴 때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만 우리가 좀 배려를 해주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발작이 아주 심해서 쓰러졌는데 발작이 심하거나 이럴 때는 혀를 삼키거나 씹지 않도록만 좀 우리가 그러한 부분만 좀 관여해주면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전증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아직도 약 60% 정도는 내전증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설명한 장애가 뭐예요? 신체, 기관 장애고요. 이제부터는 정신장애를 설명을 할 거예요. 정신장애. 정신장애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그래요. 지적장애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자폐성 장애와 그 다음에 정신장애,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지적장애가 있죠. 지적장애는 뭐예요? 예전엔 정신지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적장애는 유전적인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산전 원인, 아니면 분만시의 원인, 아니면 산후 원인,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심한 지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뭐예요? 지적 장애를 얘기하는데 심한 지적 장애. 아, 네, 뭐 그러네요. 정의의 그 원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을 했네요. 지적 장애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지능 지수가 얼마 이하인 경우를 얘기하죠. 네,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상태이기 때문에 판정을 할 때 무엇을 갖고 판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IQ 검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판정을 하겠죠.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웩슬러의 지능 검사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개인용 지능 검사를 실시하여서 얻은 지능 지수, 즉 IQ가 사회 성숙도 검사 등에 따라서 판정을 하게 되는데, 지능 지수는 언어성 지능 지수와 동작성 지능 지수, 이것을 종합해서 전체 검사 지수를 종합해서 뭐예요? 지적 장애를 판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IQ는 몇이죠? 여러분들 IQ 혹시 두 자리? 저는 세 자리예요. 89.8. 소수점이 하나 들어가서 다행히 소수점이 없었으면 두 자리였을 건데. 네, 아재 개그 그만할게요. 네,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 얘기할게요. 자폐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가 상징놀이와 상상놀이의 한 가지 이상의 발달 지체나 비정상적인 기능이 만 3세 이전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폐성은 뭐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요, 어떤 하나에 집중을 하면 놀랄 만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영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보면 이 자폐성 장애가 있는 분들이 한 가지 분야에서 정말로 놀랄만한, 일반 사람이 얻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놀랄만한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경우는 그 친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까 지적장애라든지 자폐성 장애라든지 이런 경우 직업재활이 가능할까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에게 아주 단순한 일들을 시키는 거죠. 뭐 박스 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요. 그거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직업재활이에요. 그러면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하나에 집중을 하면 놀랍도록 집중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만약에 그림을 좋아한다 그러면 캐릭터를 만드는데요. 이 캐릭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방향이 바뀌면 그 바뀐 것도요, 그 캐릭터의 모습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정면의 모습은 잘 그려도 이 사람이 측면으로 갔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것들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자폐성 장애는 하나에, 만약 그게 그림에 집중이 돼 있다 그러면 그렇게 능력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부분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라는 것이 IQ가 70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하는 거죠. 70 이상이었으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면 기억 니은을 쓰고 이러한 언어를 쓰는 것이 일반인들보다는 조금은 개발세발 삐딱삐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그들이 쓴 그 디자인, 가나다라 마바사를요, 어떻게 해요? 상품화하는 거예요. 저작권을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폰트처럼. 그렇게 해서 무슨 종이 박스를 적는 것이 아니라 종이 박스를 만들 때에 그 배경에 그 뭐예요? 배경 무늬로 그들의 언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정말로 예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직업재활이라는 것,
재활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직업재활들을 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서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폐성 장애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직접적으로 찾아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다만 생물학적인 원인인 어떤 셀라토닌이라든지 이러한 그 생물학적 원인이 원인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질적인 원인인 뇌의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원인, 뭐 부모의 분노라든지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 뿐이죠. 자, 이제 끝으로 정신장애만 하고 마칠게요. 정신과 정신장애를 정상과 정신장애를 구분하는 것 자체는 참 모호함이 있어요. 그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상이 될 수 있고 정신장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때로는 누군가로부터는, 그죠? 정상이 아닌 것처럼 비춰질 수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념 저희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신질환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병, 인격장애, 그 다음에 비정신병적인 정신장애를 가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조현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조현병 들어보셨죠? 정동장애, 조현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조현병은 뭐냐면 정신질환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중에서 뭐가 제일 많아요? 조현병이 제일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성격 내에서 격동이 일어나고 사고, 정서, 행동, 여기에서부터, 이 행동에서부터 현실에서부터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분리시키는 정신적 기능에 어떤 분절을 의미하는 것을 조현병이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닌 경우, 이러한 경우들을 조현병이라 그러고, 정동장애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그 다음에 단극성 정동장애로 얘기를 하죠. 정동장애는 쉽게 얘기하면 조증과 우울증을 얘기하죠. 조증은 뭐예요? 너무 행복한 거. 우울증은 너무 우울한 것. 그런데 그게 일상적인 어떤 한계의 범위에 이상 초과된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조증과 우울증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증이 아주 심하거나 우울증이 아주 심한 상태를 단극성 정동장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우울장애, 저도 주변에 우울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라고 얘기할 것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모든 인간은 다 우울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이클, 여러분들도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너무 그 사이클의 폭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밑으로 갔을 때 쉽게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도 사이클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우울감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들이 얘기할 때는 비판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애 유형이 많다 보니까요, 너무 세세하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대충 설명했는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신장 장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요. 그리고 직업재활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하고 싶었는데, 유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타이틀만 읽고 그냥 넘어가도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네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유형별로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또 얘기할 시간들이 많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좀 부족하다, 시간으로 인해서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더 좋은 자료,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만 늦은 시간이죠. 오늘도 수업 받느라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